안녕하세요. 프로리포머 수순입니다. 자, 오늘은 의류 수순에 관한 영상이 아니고 옷수순 창업 혹은 취미에 관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 이제 앞전에도 네다섯 번 정도는 영상을 옷수순 리폼 창업에 관한 영상을 올리긴 했으나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여기에 지금 현재 배우고 계시는 분 5분 정도랑 또 과정에서 느끼고 계시는 뭐 점들 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을 토탈해서 오늘은 디테일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옷수순 리폼을 업으로 하실 것 같으면은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상 딱 시작하면은 바로 시작하면은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이런 각오를 해야 되고, 보통 여기에 이제 의류 수선 리폼에 대해서 창업을 목적을 두고 오시는 분들은 보통 국비학원이나 아니면 양재학원 같은 데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다녀보시고 졸업하신 뒤에 문의하셔서 들리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5분 중에 지방에서, 특히 서울에서 한 달에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일주일 오시는 분도 있고, 보통 지방에서 옵니다. 이제 대구, 경교, 뭐 김천이라든지 저 밑쪽 지방으로서는 경남, 양산, 그 정도, 그리고 가까운 데는 현풍, 구미 이런 정도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까운 데는 옥포, 그리고 대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 합니다. 첫째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로 여기에 오셔서 배우시는 동안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적인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봉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패턴 제작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영상에는 서울서도 지난번에 경험담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조선족 되시는 분인데 이제 이 의류수선업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또 서울에서 멀다고 혹시 서울에 추천을 해줄 곳은 없느냐 묻길래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거기를 전화해보라니까는 이분이 전화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패턴 제작하는 거는 의류수선은 필요 없다고 해서 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다시 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동네 생활수선, 허리 바지통 뭐 그런 정도로 하시면은 패턴 제작은 몰라도 되겠지만은, 어차피 이거는 돈을 벌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시작하는 건데, 간단한 생활수선, 허리통, 단 이 정도만 하시면은,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가겠지만은 그 정도로 하시면은 수입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근교에 있는 그 수습업을 가결하고 계시는 분도 가끔씩 오셔서 이래 물어보고 가시는데, 첫째는 이 기술을 전체가 100이라면은 한 20 정도만 배우고 창업을 해서 그냥 간단한 수선하고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구지만 경기도 서울 쪽에서도 전화를 가끔 오시고 한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캐나다, 호주, 미국 그런 쪽에서는 지금 교민들이 이민 가셔서 창업을 했는 분도 있고, 또 집에서 수선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를 배우고 싶어도 외국에 있으니까 배우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톡이나 사진을 보내서 문의하시고 하는데 얼마든지 대답해 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턴 제작을 할 줄 알아야지만이 동네 수선만 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앞전에 영상에도 계속 올리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냥 동네 수선, 흔히 말해서 아주머니들이 하는 간단한 수선만 하실 것 같으면은 패턴 제작은 몰라도 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수선, 리폼까지 창업에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패턴 제작은 기본입니다. 한 예로 지금 5분 중에서 뭐 섬세하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서울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달에 일주일 정도만 오십니다.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래서 내가 실험적으로 해봤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이제 의류 수쓰는 걸 과정을 6개월 배우고 난 뒤 패턴 제작을 스커트, 바지, 자켓 기본 요리 세 가지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역으로 지금 한 달 있는 동안에 보름 지나고 스커트, 바지, 자켓 아주 기본 원형입니다. 그렇게 한번 가르쳐 줬더니만은 빨리 습득하시고 그 수선 리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니. 왜냐? 스커트를 내가 경험치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스커트를 허리부터 힙까지 줄일 때 이 곡자를 쓰는 방법도 이 패턴을 선을 긋다 보면 이 방법을 또 금방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패턴을 6개월 말고 보름 지난 뒤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해력도 빠르고 도움이 되네요. 자, 그 이제 리폼 과정까지 하려면 무조건 패턴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켓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줄이고 진동을 파고 이럴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진동이라 그러잖아요. 진동을 어깨를 줄이면 진동이 커집니다. 그럼 진동을 기본적으로 뭐 미안합니다. 일부러 고객님들 오시기 때문에 일요일을 시간을 내서 하는데도 또 오시네요. 어쩔 수 없이 이 화면이 중단되는 이런 거는 고객님들 오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이해가면은 패턴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 특히 그 말을 하다가 조금 전에 끊겼는데 진동 부분이 어깨를 치면 진동이 커지는데 진동이 기본적으로 가슴둘레의 4분의 1이 거기서도 뭐 몇 센치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4분의 1이 가슴둘레의 4분의 1 진동이기 때문에 하면 그 전부터 파악하고 들어가야지 어깨 줄이는 이 과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전에도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옷을 수선 과정, 리폼 과정에서 패턴을 옷을 제작하라는 뜻이 아니고 리폼 과정에서 이론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턴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서 내중에 옷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론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패턴이 중요하다는 뜻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 영상을 2년 넘게 올리다 보니까는 기존 영업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가게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특히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가격 문제 때문에, 수선 리폼에 대한 가격 문제 때문에. 물론 제가 받는 가격이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격이 거진 일정합니다. 왜냐? 고급 의류, 일반 의류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 가격이 형성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우면서도 이 브랜드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품이 있을 것이고 일반 의류가 있을 것이고 요즘엔 특히 홈쇼핑으로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차이를 분명히 둬야 됩니다.
아이고 또 미안합니다. 차이를 분명히 둬야 합니다. 둬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이 브랜드에 관계없이 가격을 수선 제품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린 지 2년 됐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수선 가게 사장님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 경기도에서 많이 옵니다. 아, 내가 영업 잘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인천에서도 여기 한번 한 일주일 정도만 오시려고 그랬는데, 배우러 오시려고 그랬는데 뭐 여의치 않아서 오지는 않지 못했습니다만 그분도 꼭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영업을 잘못하고 있었다. 왜냐? 명품 브랜드, 고급 브랜드랑 일반 브랜드는 똑같이 가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 명품 브랜드나 고급 브랜드는 그만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신경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가격면이 틀려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백화점 수선실에도 그렇고 어디 수선 가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최고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이 가격 문제, 특히 가격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많이 익혀야 됩니다. 또 요즘에 새로 생긴 브랜드, 뭐 명품 브랜드 예를 잡아도 엄청 많죠. 많은데 다는 알 수 없어도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익혀가면서 브랜드를 익히라고 여기에서는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명품 브랜드부터 고급 브랜드, 일반 브랜드를 청바지, 자켓, 남성 자켓, 여성 자켓, 바지, 스커트 이렇게 구분해서 다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은 거진 많이 고객님들이 가져오시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고 덤벼야 되겠죠. 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 과정, 이 수업 과정도 한번 디테일하게 올려달라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내가 설명을 해봅니다. 여기에서는 취미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톡으로 바느질이 너무 좋아서 좀 배우고 싶다 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 열흘 전에. 그래서 수선할 게 있어서 두 번이나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느질 배우는 과정은 한 2달 정도, 그냥 이건 창업이 아니고 취미를 하기 때문에 배우고 싶다 해서 지금 시간을 이래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런 거는 취미고, 여기는 주로 창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개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6개월 과정, 그 다음에 1년 과정, 그 다음에 1년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도 한 보름이나 20일 뒤에 되면은 창업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도 지방에서 오시는데, 그분은 이제 국비로 양재학원에서 이제 6개월 배우고 오셔서 3개월 정도만 여기서 해보고 바로 창업하시려고 준비 중인데, 그 기간이 지금 20일 남았습니다. 지금 가게를 계속 보러 다니시고 중간중간에 수업을 매일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오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 보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6개월 과정. 사실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려면 1년 과정을 최소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오래 하신 분은 1년 4개월 정도 하셨는데, 확실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의류든지 많이 실습을 해보고 가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엔 6개월 과정. 이 과정을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6개월 과정은 물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는 못 하겠지만은 6개월은 3개월보다 낫겠죠.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마치고 이제 창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1년 과정이 있습니다. 1년 과정. 1년 과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하는데 이게 제일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내고 나면은 이제 어떤 의류가 들어와도 시즌마다 도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이 의류 수선업은 굉장히 바쁜 시즌입니다. 여름에는 덜 바쁩니다. 그래서 특히 10월 달부터 그 다음 5월 달까지가 바쁩니다. 제일 바쁠 때는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최고 시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년 6개월. 만약 1년 6개월 과정은 어떤 것이냐면, 진도가 좀 늦은 분들은 1년 6개월 과정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두 분이나 중간에 포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진도가 안 나와서, 의욕은 많은데 진도가 안 나와서 두 분 포기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짧게 3개월, 6개월 과정, 학원에서 졸업하시고 와서 3개월, 6개월 과정 하시고 오픈을 했는데 기술이 조금 짧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리 이제 제일 좋은 점은 이렇습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하시고 나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픈하시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번 정도는 다시 좀 배우러 오십니다. 1년 정도. 토요일 한 2번 정도는 오전만 근무하시고 오후에 오셔갖고 1년 정도 과정을 배우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짧게 3개월, 6개월 시에.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현재 이제 5명에서 6명이 배우고 계시는데, 멀리서는 이제 서울서 이제 이 설명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아직 오시지 않고 궁금한 분들은 그냥 한 달 내내, 1년 내내 매일 오시거나 아니면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래 오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직업을 가지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진 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첫째는 멀리서 서울서 오시는데, 왜냐, 서울 경기도도 이 가르쳐 준 데가 많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만 패턴의 중요성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전체적인 또 기술만 달랑 배워서 당신이 알아서 창업해 보시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구에서 창업을 하시거나 가까운 근교에서, 지방이라도 근교에 하시면은 가게를 선정할 때부터 또 준비하는 과정, 기계의 과정, 이런까지 하고, 또 오픈한 뒤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할 그런까지를 여기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서 하지 않고 대구까지 오시겠죠. 특히 패턴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20일 정도 하시고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일주일 그 스케줄 맞춰 오시려고 지금 다시 서울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 한 달에 일주일만 수업한다고 보면 되죠. 그 수업이 이제 기간이 날짜 수가 짧으니까는 1년이 될지 1년 6개월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골탁을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지방, 여기에서는 이제 경남인데 대구에서 경남까지는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가게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데 조금 부족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 달에 2번, 토요일만 2번 오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회사를 다니고 계시면서 토요일 주말마다 한 달에 4번 정도 오시고 1년 과정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를 들어갔습니다. 1년 과정이 끝났으니까는 졸업을 했고, 이제 오픈 시기는 조금 바로 하지 않고 몇 달을 두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마다 오셔갖고 하고, 그러면 주중에는 어떻게 하냐, 집에 본복 미싱, 오버록 미싱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번, 3번 정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토요일만 온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패턴도 연습하고 봉제도 연습하고 계속 연습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조금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은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지금 곧 오픈을 두고 20일 뒤에 오픈할 그런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좀 독특한 분인데 연세가 좀 있으신데 따님이 미국에서 사이하고 양복 판매업을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가셔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본인 옷도 좀 바느질이 너무 좋아서 만들어 입고 싶어 하셔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근데 잘하고 계십니다.
연세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건 하지 않고 패턴하고 이제 그 양복, 그렇게 신사복, 자켓, 바지, 그 과정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셔츠하고 고리만 하고 패턴 제작하는 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3개월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세탁 체인점을 하고 계시는데 수선을 곁들이를 하시려고, 그분이 지난번에도 있었고 저번에도 지금 있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좀 어려운 그런 수선 의뢰가 들어오면 여기 가져와서 맡기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물어서 해결해 가시기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드려 보면은 2, 3년 전에는 2분 정도는 도저히 이 수업에 따라오지 못해서 하차한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의욕은 있으나 못 따라오신 분도 가끔 계십니다. 여기서는 15년 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 많은 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수선 니폰 가게를 운영하면서 개인 제도식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많아야 5분 요 정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5년 됐다 해도 사람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해 보면 1년에 5분 중이니까 한 30분 중에서 오픈해 갖고 실패한 분도 있고 오픈해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기계에 관한 부분도 꼭 좀 해달라 하시는 분이 영상을 보시면 몇 분 계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계를 하나하나 설명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본봉 사절기겠죠. 그리고 기계를 또 한 번 설명하는데, 보통 보면은 본봉 미싱, 오버록 미싱, 석구이 미싱 이렇게 3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절대 그리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70년도도 아니고 2000년도, 2021년도입니다. 기계가 거진 깔끔하게 일을 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계를 다 갖춰놔야 됩니다. 그런다고 다른 업보다도 우리가 크게 뭐 기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새거 중고 포함해서 5대 정도는 500만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하신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기계에 대해서 설명해 봅니다. 본봉 사절기 첫째. 그리고 2번째는 니온 오바록, 그 다음에 오바록. 요거는 둘 중에 1대 정도 있으면 되는데 2대 정도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20일 뒤에 오픈하시는 분은 2개를 지금 준비하시려고 합니다. 수고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일요일 휴일인데도 내일 골프 가신다고 골프 가방이고 뭐식을 자꾸 가지고 오시네요. 일부러 피해간데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꾸 영상이 끊겨서. 그래도 지금 여기는 뭐 이 영상을 제일 중요시 여기지만 이걸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소개드리는 과정이니까 조금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들이 오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기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5가지를 먼저 설명해요. 본봉 사절 미싱, 이온오바나 오바, 석구이 단 뜨는 미싱, 그리고 청바지 미싱, 삼봉 스테치 미싱, 이렇게 5대인데 지금 여기서는 20일쯤 뒤에 오픈하시는 분은 이렇게 오바로까지 6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기본이 5대는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바지 미싱은 요즘에 영상에 자주 올리는 주기 7000A, DDL 7000A 기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종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영상으로 조금 알아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연습을 하고 배우시는 분들이 세 분이 공통점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 본봉 미싱이라든지 오버록 미싱이라든지 다른 어떤 미싱도 발판, 여기서는 이제 사질 미싱하고 그 앞전에 있던 일반 기종 미싱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냥 일반 기종 미싱이 이 발판 감각이 요즘 나오는 사질 미싱하고는 조금 더딥니다. 사질 미싱은 발판 감각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예전 미싱은 조금 감각이 더디므로 세 분이서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체를 하고 손을 봤는데 이제 미싱을 본봉 미싱이든 오버록 미싱이든 첫째 처음 하신 분들은 5분에 딱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요 앞전에 계셨던 분들은 예전 미싱이나 사전 미싱이나 발판 감각을 거짓 모르고 했었는데 5분에 오신 세 분은 꼭 그 미싱 발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지 이제 쉽게 말해서 밟으면은 이제 우리는 수선 리폼이 막 쫙쫙 옷을 제작하는 과정이 아니고 한 땀 한 땀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발판을 대면은 바로 나간단 말입니다. 조금 이따 한번 실험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계를 구입할 때는 꼭 그거를 주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 이제 창업을 하신다면 기계는 지금 이야기가 이론적으로 끝나면 직접 가서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창업하시려면 부자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실을 첫째는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청바지 미싱은 지금 우리가 보통 본봉 미싱에서는 실 굵기는 40수입니다. 청바지 미싱은 20수, 30수, 뭐 20수 몇 합, 30수 몇 합이 되는데 그 뒤에 숫자는 치우고 앞에 그 40수, 20, 30 요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바지는 20에서 30수, 일반 미싱, 본봉 미싱 40수. 그리고 이제 이 부자재를 준비할 게 상당히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내가 몇 가지 매야겠습니다. 가위도 여기 오시는 분은 자꾸 한 개만 쓰려 하는데 중자 가위하고 좀 더 큰 대자 가위, 단을 커팅할 때든지 원단 시집을 많이 자를 때는 가위를 큰 거 써야 됩니다. 그래야 손이가 무리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자와 대자를 준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밴드, 허리밴드나 손목밴드 이렇게 넣는 거는 뭐 2cm, 4cm, 5cm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겠죠. 탄력이 좋은 거, 흰거, 검정, 색상 두 가지 중에 탄력이 좋은 걸 좀 구입하셔야 되고 송곳도 제가 좀 이따 송곳은 내가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계속 올렸기 때문에 많이 아시실 겁니다. 근데 송곳을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프는 여러 가지 청바지 지프, 바지 지프 많이 쓰지만 웬만하면 YKK 지프, 이 지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크게 이 구입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이 정도로 좀 하시면 되고 실은 최대한 좀 많이 구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프의 종류에서도 보면 쇠로 된 지프, 뿔 지프 이래 있는데 보통 굵기는 355를 많이 씁니다. 355, 쇠도 355, 뿔도 355.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프 줄이 되어 있는 걸 이빨이라고 지프머리를 하는데 지프머리 헤드를 조금 355, 쇠, 플라스틱 이렇게 안에서 좀 준비해 놓은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리고 이제 청바지 지프도 요즘엔 YKK 지프가 가격도 적정하게 괜찮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사용해 보시고 자,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기계에 관한 데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계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게 본봉 사질 미싱입니다. 본봉 사질 미싱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기는 쉽게 말해 컴퓨터 미싱, 사질 미싱입니다. 요게 요즘에는 기종은 뭐 줄기도 있고 이건 브라드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질 미싱을 구입하시라는 뜻이고 조금 전에 여기서 세 분이 민감하게 느낀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빨리 박을 때가 많이 없습니다. 그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허리숱은 단박음질 할 때 막 빨리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되도록박기도 한 땀 열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각이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 이제 사질 미싱 이런 요즘에 구입한 거는 괜찮은데 조금 지났는 예전 미싱이라든지 사질 미싱이라도 조금 지났는 미싱은 밟으면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이렇게 쭉 이래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 발판 관계를, 여기 발판이 있습니다만 발판 관계를 잘 실은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입하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새로 구입하신 거는 웬만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봉 미싱은 이것으로 조금 맞춰보고, 본봉 미싱에도 뭐 브라데도 있고 주기카는 일제 제품도 있고 국산에는 선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산도 있고 대만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사절 미싱은 대부분 비슷하니까 고려하시고 본봉은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지금 현재 영상에 보이는 미싱이 니오노바라는 그런 미싱입니다. 흡입기, 이 부스러기 찌끄러지가 나오면 당겨주는 이런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 니오노바는 기계는 좋은 겁니다. 실 바늘이 2개고 실이 2개, 4개가 돼서 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고, 요거는 지금 브랜드가 피가사스라는 일제 브랜드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는 브라더도 일산이고, 자, 뭐 일본은 미워해도 기계는 지금 우리 여기 현재 한국에서는 뭐 일제 브랜드를 많이 쓰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어떤 종류에 쓰냐면 T사스나 안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 안쪽을 처리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계가 꼭 필요합니다. 안감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물론 오버락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니온 오버락이 2번 박히고 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청바지, 두꺼운 청바지 시집 자를 때도 이게 워낙 이 니온 오버락은 힘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오버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쿠이 미싱에서 이제 넘어와서 이 부분은 삼봉 스태치 미싱입니다. 간사이라는 맨 일제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 삼봉 스태치 미싱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잘 선정해야 되고, 처음에 사실 때 여러 가지 원단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특히 등산복 스판이 많이 되고 얇고 많이 된 스판 원단을 특히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삼봉 스태치 미싱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일제 제품 간사이 요 제품하고 또 중국 제품 잭이라는 요 제품하고 2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2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중고를 구입하실 시에는, 물론 우리는 새 것보다 중고를 구입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중고로 구입하실 시에는 반드시 원단을 얇은 원단, 스판이 많이 되는 원단으로 테스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청바지 미싱입니다. 이 미싱은 640이라는 노루발이 일반 노루발하고 틀립니다. 2개를 이렇게 사용했으면은 일반 청바지 미싱이고 가방할 때 가져갈 때 쓰는 그런 미싱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미싱도 있고 또 한 가지 미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은 자, 이렇게 20수 30수를, 저는 여기 실이 청바지 실만 한 500개 가량 되는데 그래도 실이 모자리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조금 최대한 많이 구비해 놓으시고 20수 30수. 자, 그리고 청바지 미싱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미싱은 이 죽기라는 예전 사절기 나오기 전에 미싱입니다. 이 미싱은 청바지 미싱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그런 미싱입니다. 여기서는 2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조했는 미싱으로 사용하시는 가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두꺼운 것도 어느 정도 잘 되고, 물론 640보다는 두꺼운 부분이 덜 되지만 이 미싱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그 주께에서 나오는 7000 DDL 7000이라는 미싱이 상당히 이런 기종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바지 미싱은 2대를 소개시켜 드렸고, 이제 부자재도 설명했지만은 송곳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송곳이 부자재 시장인데 사용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송곳을 꼭 이걸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송곳이라든지 그런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 설명도 했고 송곳까지 가위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 종류도 설명드렸다시피 조금 잘 선정하시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리는 것은 기계 5분에 지금 계시는 세 분들이 발판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중요한 한 땀 한 땀 해야 될 부분이 그냥 바로 막 스피드 있게 나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꼭 그거를 테스트 해보시고 중고 기계는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새 기계는 물론 그런 점이 없겠죠. 그리고 사절 기계는 좀 덜한데 사절 기계 아닌 것은 꼭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지방 아니고 미국이라도 가서 배워오겠다는 이런 정신이 되어 있어야 되고, 첫째는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의류 수선 리폼에서도 패턴이 중요하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배우시고, 하여튼 배우시갖고 같이 접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늘 이 영상 말고도 옷수선 배우기 위해서도 또 올 예정인데, 제가 여기서 운영하면서 또 수업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또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꼭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고객님도 2번이나 오셔갖고 조금 매끄럽지 않게 됐는데, 여기 뭐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꼭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글이나 아니면 톡으로 꼭 해주시면 제가 답을 바로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휴일이지만은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또 방해를 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꼭 되셨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았으면 안 누르셔도 됩니다. 자, 긴 시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옷수선 리폼 창업에 관한 영상을 올릴 때 만나 뵙기를 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